안녕하세요. 연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균관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서 학문적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생소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질문도 많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대 자소서를 한참 준비 중이실 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균관대학교 자소서 문항 구성을 한번 볼게요. 문항은 1번 학문적 지향점, 2번 진학동기, 3번 연구계획, 그리고 4번 기타가 되어 있고 기타에는 진학 후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를 기재하세요. 학위과정 불문입니다. 석사, 박사 모두 쓰라는 얘기겠죠. 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조금 독특한 점이 1번이 들어있다는 것과 또 빠진 게 있죠. 1번이 들어있는 대신 우리가 빠진 게 자기소개라는 문항이랑 졸업 후 없는 학교도 있지만요. 졸업 후 희망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학문적 지향점에는 이런 내용을 조금 포함시켜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자소서에 넣어야 되는 구성 어떤 경험이나 에피소드나 사건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구 계획이나 진학 동기에 겹치는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남는 소스는 이 두 가지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감을 잡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학문적 지향이 무엇일까부터 알아볼게요. 학문적 지향이란 입학부터 졸업 전까지 공부했던 방법, 또 이 공부를 위해 노력했던 것, 도전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세 번째로 학문에 대한 그럼 다음으로 학문적 지향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입학부터 졸업 전까지 공부했던 나만의 방법. 이를 위해서 한 노력들, 공부를 잘하기 위해 했던 노력, 도전했던 경험, 겪었던 체험, 그리고 그 특정 학문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랑 학문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을 적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잘 요거를 보면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희망이랑도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요,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해냈는지를 쓰라는 건데요. 자기소개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게 조금 비슷한 게 눈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또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 세 가지 요소들을요, 녹여서 쓸 건데, 이거는 예시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써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써내려 가는 거예요. 1번 입학부터 졸업 전까지 공부했던 방법,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나, 어떤 경험을 했나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학부 시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는 교수님이나 선배들에게 질문해서 궁금증을 해결했대요. 이게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대요. 이렇게 꾸준한 배움의 태도를 가져가는 게 자기의 어떤 공부의 태도겠죠. 철학이기도 하고요. 태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영어 교육학 전공의 다양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영어 교육과 석사 과정에 진학하기 전에 학부를 영어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가정하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학의 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우면서 다양한 해석 능력, 비평 능력을 키웠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일단.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적어줄 거예요. 먼저 영미문학의 배경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뭐뭐라는 사실이라는 거에 흥미를 느꼈고 또 이러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어의 리듬과 억양 수업에서 뭐뭐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더욱 재밌게 억양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깊게 배우고 싶다고 생각도 했대요. 자기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러저러한 생각이 들었고 그 노력이 좀 의미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학문에 대한 개인적 철학을 적어줄 거예요. 첫 문장이 영어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상에서 배우는 그런 뜬구름 잡는 영어 교육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졸업을 앞두고 교내 공모전에서 뭐뭐라는 앱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하나 써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상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처럼 꾸준한 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친근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은 이 포맷은 제가 임의로 정해본 거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더 길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 쓰면은 적당하다. 내가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라도 써주세요. 이게 아마 한 1000자 정도 될 거예요. 1000자 분량 정도는 쓸 수 있게 해보자. 자, 예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원은 아니고 사회복지학과로 한번 볼게요. 똑같이 처음에 1번이랑 2번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학부 시절에 뭐 사회복지 개론 뭐뭐뭐를 들으면서 이론도 배웠고 실전적 내용도 잘 성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했고요.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배웠다. 그래서 뭐 위기 상황 대처법도 배우고 의사소통 방법도 배우고 이런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간단히 자기 공부 생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전공을 공부했던 내용을 써줬어요. 간략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문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나 학문의 중요성을 이제 쓸게요. 첫 문장에서 사회복지학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문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정의했죠. 이건 자기 생각이자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본인은 아동, 노인, 미혼모 등 소외된 집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또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내가 학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관심 있는 부분이요.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시가 여기서 하나 더 나와요. 어릴 적에 몸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께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것이 내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여성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기는 마련해주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자기의 어떤 경험을 여기에 하나 썼죠. 아까 우리 위에서 영어교육과에서 봤을 때 공모전에 참여했던 거랑 비슷한, 공모전 참여 예시를 들었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학문적 지향점이다.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써줬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뭐뭐 하는 것이 저의 학문적 지향점이다.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 부분만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대학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로 역량을 쌓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범한 말이지만 그래도 클로징 멘트로 필요하니까 이것도 다양하게 변형하셔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학문적 지향점을 알아봤는데 사실 이게 딱 정해진 정답은 아니에요. 양식도 정해지지 않았고 분량도 없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써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2번, 3번, 4번 문항하고 분량을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학문적 지향이 너무 짧거나 길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봤듯이 여기서 보면 이 4번은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른 문항 1, 2, 3번의 한 70% 정도
60% 이상 정도는 써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짧게 가져갈 수 있지만 1, 2, 3번은 좀 균형을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구계획 너무 짧게 쓰시지 마시고요. 얘는 차라리 조금 더 긴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량을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겹치는 내용은 되도록 쓰지 마세요. 지원 동기에 썼던 내용을 항문적 지향점에 쓰거나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같은 키워드나 사례를 써도 되는데요. 똑같은 문장을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지만 위에서는 이걸 배웠고 그 다음에 연구 계획에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연구 주제를 뽑아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목적에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문장을 쓰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유의해서 쓰시면은 그래도 상중하 중에 상 정도로 맞춰서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 문장 지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